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두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3월 29일 월요일 미국 주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좀 지난주 말부터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지난주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 초부터. 알케고스 스캔들로 촉발된 그 주식시장에 지금 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타이거컵 빌리 황이라고 한국계인 것 같아요. 패밀리 오피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이 빌리 왕의 가족들이 어, 운영하는 이 헤지 펀드가 아니고 이게 뭐 가족들이 운영하는 헤지 펀드로 좀 가장한 어떤 헤지 펀드가 아닌가, 외국계 헤지 펀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알케고스 스캔들 좀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뭐 요즘 지난주부터 시작됐고요. 지난주 말에 상당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난주 말에는 아주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렸고요. 오늘도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 알케이고스 캐피탈이라는 그 빌리 황이라는 한국계의 펀드 매니저 같아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알케이고스 캐피탈에서 그러니까 마진콜이 걸린 거예요. 그 여러 은행들하고 이제 스왑 딜을 해서 주식을 거래를 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 그러니까 레버리지 거래라고 해서 본인은 뭐 만약에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10억 원 가량의 상당히 높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주식을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헤지 펀드, 이 월가에서는 이것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게 주식 시장이 안 좋거나 하면 도미노 현상으로 폭락이 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거래라고 하는데, 이것을 불법이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이 레버리지 트레이딩 이런 것을 뭐 드리버티브라고 그러는데요. 뭐 파생 상품 정식 주식 거래가 아니고 주식 거래 주변에서 상당히 변칙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derivative 파생 상품 거래를 없애자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안 없애고 있었고요. 계속 그것을 어, 시행을 하면서 헤지 펀드들이 상당히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이어져 왔었고요. 그 중에 한 회사가 알케이고스, 빌리 황이 운영하는 알케이고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았죠. 예상외로 지금 계속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진 콜이 걸려서 이 사람이 운영하던 펀드에서 운영하던 주식들이 강제 매도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요즘에 뭐 중국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상당히 그 혐오 범죄에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또 주식 시장에서도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런 그 스캔들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오히려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 아니고 제가 미국 사는 사람으로서 어, 또 혐오 범죄에 이렇게 더 어, 예,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걱정을 해봅니다. 사실 이 사람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헤지펀드사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비난을 좀 뭐 비난을 받을 만해요. 뭐 일반 투자자가 보기에는 너무 본인이 뭐 1빌리언밖에 안 갖고 있는데 뭐 20빌리언 상당의 이런 펀드를 굴린다거나 이런 것이 좀 안 좋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케이고스가 많이 굴리던 그 펀드 안에 있던 그런 종목들이 아주 크게 타격을 받았고요.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컴입니다. 바이오컴이라는 회사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해서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봤고요. 이 수익을 본 건데 요즘에 주가가 흔들리니까는 바로 그냥 이런 그 마진콜이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좀 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할까요? 돈 벌 때는 아주 열심히 신나게 벌면서 돈이 이제 좀 빠지고 없어지고 좀 잃을 때 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두 손 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어떤 주식 거래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알케이고스 이 회사하고 딜이 있었고요. 이 골드만삭스도 마진콜 때문에 많은 그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지금 타격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회사들은 타격이 다른 좀 작은 회사보다 그렇게 좀 작지만 그래도 지금 주식이 계속 하강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죠. 디스커버리라는 이 회사도 계속 꾸준한 상승으로 엄청난 수익을 받습니다마는 요즘 몇 주 잠깐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리니까 바로 이렇게 속절없이 마진콜에 폭락을 해버리는 이런 주식들, 헤지 펀드들이 운영하는 주식들, 그다음에 노무라 홀딩스, 노무라 이거는 일본의 은행 같아요. 은행도 연관돼 있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골드만삭스나 이런 그 JP 몰간처럼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타격이 바로 받으면서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지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크레딧 스위스도 이런 그 마진콜이 걸리면서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단기간에 손실을 보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주식들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이런 은행들이 대량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같이 피해를 보는 개미들이 이렇게 같이 털리기 당하는 이런 사태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주식들이 요즘에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그 중에서 그 알케이고스, 빌황이 아주 많이 운영하는 그 펀드에 메이저로 포함된 바이두가 크게 타격을 받아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RLX라는 전자담배 회사예요.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1월 달에 상장을 해갖고 30불에 상장해서 쭉 계속 미끄러지다가 알케이고스 사태에 엮여갖고 최근에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17%좀 또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 회사도 좀 그 중국에서 전자담배 쪽 그 신생 기업으로 상당히 유망을 받고 있어서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에도 상장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상당히 그 또 화제의 그 중심에 서 있는 GSX의 그 주식이죠. 이 회사도 중국 회사인데요. 이 GSX가 알케이고스와 알케이고스의 패밀리 펀드들이 많이 연루돼 있는 회사라고 지금 미국에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가 머디워러라는 미국의 공매도 세력이죠. 이 공매도 세력이 GSX를 올해 연초에 공매도를 때렸는데 이게 공매도 반대 숏 스퀴즈가 들어갔어요. 이 숏 스퀴즈에 이 타이거 컵스, 이 타이거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유명한 헤지 펀드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에서 나눠져 나온 타이거의 헤지 펀드에서 나눠져 나온 회사 타이거 글로벌, 탱유엔,
알케이고스 이 세 회사가 합심해서 자기네들 공매도에 반대로 매집을 하면서 숏 스퀴즈를 때렸다. 얘네들 다 연관된 헤지펀드, 해외, 중국, 한국, 해외, 아시안 헤지펀드 회사들이다. 라는 그런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헤지펀드와 아시아의 또 헤지펀드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양상으로 또 비추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됩니다. 뭐 얼마 전 몇 달 전에도 이런 일 사태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벳 개미들하고 공매도 세력이 붙었죠. 그래서 숏 스퀴즈가 났었는데 그때의 주인공은 멜빈 캐피탈이었습니다. 멜빈 캐피탈이 공매도를 때린 게임스탑이 이 일반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항을 해서 막 사들였죠. 주식을 사들여서 일부러 확 주가를 올리면서 멜빈 캐피탈이 크게 손해를 봤는데요. 그때 멜빈 캐피탈 어떻게 됐습니까? 모 회사인 시타델이 방어해줬죠. 방어해주고 로빈훗마저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스탑과 그에 연관된 월스트리트배트와 연관된 주식들을 못 사게 했죠. 예, 그런 식으로 방어를 받은 반면에 이번에는 그냥 털어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계시고요. 이런 헤지펀드 회사들의 어떤 이런 식의 거래, 주식 거래들은 전혀 불법이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2000년도, 2009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그때는 그 주택 주택 융자를 수압딜을 쳐서 그게 엄청나게 무너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지금 주식시장과 그 경제에 치명타를 줬었죠. 그때도 이런 식의 사태가 있었고요. 2000년도 바로 전 1998년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헤지펀드 회사가 이제 은행과 스왑으로 해서 레버리지 거래를 주식 거래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막지 못해서 마진콜이 들어와서 강제 매도되는 바람에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크게 타격을 받는 그런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회사는 베일아웃이 됩니다. 여러 은행에서 모여서 이 회사 손실 우리가 감당해 줄게 하고 그냥 퉁쳐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크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한 2-3일은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넥스트 타겟이 이제 락켓 몰기지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몰간 스탠리에서 락켓 몰기지 이것도 블락 트레이드로 아마 대량으로 매도가 될 거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앞으로 좀 불안한 장세가 계속될 걸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헤지펀드사들의 무책임한 이런 거래들 이런 것들 막을 수 없을까요? 근데 우연히도 이런 거래들 속에서 한국 헤지펀드사, 한국인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사 그리고 이 헤지펀드사는 중국의 또 이런 헤지펀드사와 연결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비춰지면서 저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려서 주가가 떨어지는 걱정보다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 어떤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 앞으로 이런 그 레버리지 트레이딩, 이런 위험한 트레이딩, 헤지펀드사에서 이 큰손들이 벌리는 이런 아주 파장이 큰 이런 거래들이 어떻게 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주식시장이 아닌지 좀 회의감도 느껴지고요. 하지만 이런 좀 그 주식시장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좀 침착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 저가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을 좀 키워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